안녕하세요. 수집하고 상상하는 수상한 수연입니다. 오늘 30번째 만년필러팅에서는 만년필이 아닌 잉크 주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입문자분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잉크를 넣을 때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한번 제가 직접 사용해 본 방법들로만 안내드리고, 이것 말고도 다양한 것들이 많지만 우선은 제가 경험한 것들로만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카트리지 주입 방식인데요. 대부분 만년필을 구매하면 컨버터는 들어있는 경우가 있고 별도로 구매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카트리지 정도는 이제 한 알에서 두 알 정도 블랙이나 블루 컬러로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럴 때 이제 가장 처음 쉽게 사용할 수 있고, 또 여행 갔을 때 컨버터 안에 잉크를 넣어가지고 잉크병이랑 들고 다니는 건 번거롭기 때문에 카트리지를 챙겨서 이제 그때 끼워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편리함에 극화되어 있는 카트리지입니다. 물론 저는 카트리지를 다 쓰고 나면 거기다가 다른 잉크를 채워가지고 활용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것도 제가 나중에는 한번 보여드리긴 할 거거든요. 근데 일단 카트리지를 꽂는 방법을 설명드리면, 너무 쉬워서 모두들 알고 계시겠지만 또 은근히 주의해야 될 게, 힘을 줘서 똑 소리가 나게 끼워야 된다는 걸 잘 모르시고 적당히 넣은 다음에 잉크가 안 나온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저도 처음에는 제 나름대로는 힘줘서 넣었는데 잉크가 안 나와서 당황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카트리지가 앞부분이 막혀 있잖아요. 잉크가 흐르면 안 되니까. 근데 그 부분을 굉장히 힘을 줘서 뚝 해서 이제 구멍이 나서 피드로 흘러내려야 잉크가 나오는 건데, 그걸 몰라서 고생했던 적이 있어서 제가 이 부분을 좀 강조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게 눌러야 돼? 할 정도로 눌러야 되는 펜들이 좀 있어요. 그나마 파일로트 카트리지 같은 경우는 좀 편한 편인데, 그런 부분들을 좀 세게 눌러야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요 무인양품 만년필도 카트리지 모양이 또 일반적인 모양이랑은 좀 달라가지고 처음에 꽂을 때 좀 순서를 앞뒤를 구분을 못해서 약간 저는 어리버리를 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생각하면 확실하게 꽂아준다. 좀 뚝 이렇게 힘을 줘서 꽂은 다음에 한 1분 정도 기다리시면 피드로 잉크가 나올 거고, 그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되는 방법입니다. 가장 기본이기도 하고 또 가장 편리한 방법이라 일단 가장 첫 번째로 안내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카트리지가 일회용이긴 한데 그 패키지가 그렇게 약하진 않거든요. 플라스틱 소재라고 해야 되나? 근데 그런 소재로 되어 있으니까 좀 단단해서 재사용하기도 합니다. 아마 만년필 되게 아끼시는 분들은 아주 추천하지 않으실 텐데, 깨끗하게 세척해서 그 파이로트 같은 경우에 그 뚜껑 부분이 확실하게 떼어내야 피드를 잉크 흐름을 막지 않는다고 하기 때문에, 완전히 빈통으로 깨끗하게 세척한 다음에 충분히 말려서 거기다가 주사기로 다른 색의 잉크를 넣어서 카트리지로 사용하기도 해요. 근데 물론 카트리지는 가격대가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니라 한 5알에 몇천 원, 좀 비싼 거는 7, 8천 원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럴 때는 그냥 한 번만 쓰진 않고 한 두세 번 재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물론 기본적으로 깨끗하게 세척해서 그 잉크가 섞이지 않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하긴 하겠지만, 요렇게도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는 점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그 다음 많이 알고 계시는 컨버터 타입으로 충전하는 방식인데, 사실 컨버터는 좀 저렴한 제품들은 별도 구매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비싼 애들도 별도 구매해야 되는 경우가 간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좀 야박하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그 브랜드의 정책이니까 제가 거기까지는 딴지를 걸지 못하고, 그래서 컨버터 타입 같은 경우는 이 컨버터가 뒷부분을 이렇게 돌려가면서, 기본적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 잉크를 바깥으로 내뿜고,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잉크를 머금는 형태로 되어 있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사용하시는데, 이게 빨아들이는 힘이 잘 좋지 않은 몇몇 컨버터가 있어요. 좀 악명 높은 컨버터가 있는데, 제가 아는 걸로는 세일러 컨버터랑
그다음에 파일로트의 콘 40. 그건 아마 구슬 소리 때문에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애들 같은 경우는 내가 돌리는 굉장히 천천히 이 아이가 이렇게 그 힘의 공기의 이 압력으로 자연스럽게 빨아들이는 시간을 들여서 천천히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답답하니까 컨버터에다 주사기로 직접 주입을 하는 경우,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펜촉을 꽂은 상태로, 펜촉에다가 컨버터를 꽂은 상태로 잉크에 담궈서 충전을 하는 방식을 선호하긴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피드로 잉크가 빨리 올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어서 바로 글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선호하긴 하는데, 근데 흰색 펜 같은 경우는 잉크에다가 담그면 착색이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물론 그것도 마스킹 테이프 같은 걸로 그 펜촉 입구 부분을 감싸면 해결되긴 하지만, 뭐 그런 것들이 너무 신경 쓰인다 하시는 분들은 컨버터에다가 직접 잉크를 주입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주시면 좋습니다. 또 컨버터는 브랜드별로 각각의 컨버터를 구비해 놓는 게 가장 편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펜마다 하나씩 귀속시켜 놓는 걸 저는 선호하긴 하는데, 또 호환이 되는 컨버터들도 있어요. 그거는 펜을 구매할 때 상세 페이지에 호환이 되는 규격에 대해서 안내되어 있으니까 그걸 좀 참고하는 게 좋은 것 같고, 콘 40은 이제 파일로트 프레라처럼 좀 작은 펜에 이제 귀속시키기가 좋기 때문에 쓰지만, 사실 그거 말고 콘 50이라고 하는 모델이 있었거든요. 걔가 좀 편한데 걔는 이제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서 콘 70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눌러서 펌프 형태로 컨버터 주입을 하는 거라 걔도 많이 선호하긴 했는데, 단점은 걔는 조그만 펜에는 안 잠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콘 40을 쓰거나 아니면 카트리지를 쓰는 그런 형태입니다. 만년필은 쓰면 쓸수록 느끼지만 확실히 귀찮아서 진짜 그 시간 자체가 귀찮아도 좋으니까 하는 거지, 조금이라도 안 좋았으면 저같이 귀찮은 거 딱 싫어하는 사람들 안 했을 것 같아요. 무튼 대부분의 브랜드의 대부분의 펜에서, 일반적인 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카트리지랑 컨버터. 보통 카트리지랑 컨버터는 같이 호환이 되는 형태니까 그렇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다음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충전 방식이에요. 왠진 모르겠지만 제일 좋아합니다. 사실 제가 뭐 잉크를 엄청 대량으로 소비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필사도 요즘에는 뭐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정도씩만 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메모할 때 저는 만년필을 대부분 쓰지만, 그래도 또 뭐 글 쓰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해도 펜이 한 자루만 있는 게 아니니까 잉크가 막 없을 일은 거의 없거든요. 근데도 잉크를 많이 담을 수 있다는 이유로 가장 좋아하는 방식이 피스톤 필러 방식인데, 아마 트위스비 에코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 방식을 잘 아실 테고, 또 그 다음으로 펠리칸 M200, 뭐 400, 600 요 시리즈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뭐 오로라도 있고 몽블랑도 146부터 아마 피스톤 필러였던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피스톤 필러 방식으로 하는 건데, 가장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직관적으로 잉크창이 있어서 잉크량을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도 있고, 물론 잉크창이 없는 애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햇볕에 비춰봐야 돼서 되게 귀찮은데 근데 귀찮다는 말 많이 하네요. 귀찮은데 기본적으로는 잉크창이 있으니까 잔여량을 그때그때 확인할 수 있고, 배럴 자체의 잉크를 말 그대로 피스톤 방식으로 주사기의 어떤 그 원리랑 똑같지만, 보통은 대부분 뒤에 있는 노브를 돌려서 충전하는 방식이니까 그렇게 충전을 해서 잉크가 펜의 배럴 안에 가득 차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별도로 다른 뭐 카트리지나 컨버터나 이런 것들이 필요 없고 펜에 바로 직접적으로 잉크를 주입할 수 있다는 게 가장 좋은 점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오히려 만년필 초창기 시대에는 이런 형태로 아예 그 펜 배럴에 잉크를 채우는 방식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아마 그런 부분들이 그냥 바로 채우는 그런 형태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아마 잉크가 새고 뭐 이런 부분으로 피스톤 방식, 그 주사기의 그 원리를 이용한 피스톤 필러 방식으로 잉크를 주입하는 식으로 바뀌지 않았나라고 저는 추리해 봅니다. 그래서 뭐 피스톤 필러 방식은 말 그대로 잉크병에다가 펜 자체를 그대로 담궈서 뒤에 있는 노브를 돌려가지고 천천히 하면은 쭉쭉 빨아들여지거든요. 그러고 이제 잠그는 형태로 잉크를 채워지는데 이 방법은 장점도 있지만 확실한 단점도 있습니다. 왜냐면 펜이 좀 크면 소분병에 펜이 다 안 들어가고요. 그리고 잉크가 항상 풀로 차있는 잉크병만 쓰진 않잖아요. 반전 정도 남았거나 그보다 적게 남았을 때는 되게 이거 채우기가 애매해요. 애매해가지고 별도의 잉크팟을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는데 잉크팟도 은근히 사려면 비싸서 저는 야매로 하거나 이렇게 했었다가 최근에 그 킨로그의 잉크 캐리지 제가 항상 늘 추천드리는 건데 그거를 하나 구매를 하면서 이제 기울여져 있는 상태에서 내가 두 손으로 안정적으로 충전을 할 수 있으니까 아주 편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스톤 필러를 사용하실 때 이게 아무래도 뒤에 노브를 돌리고 하는 형태라 그쪽에다가 구리스를 발라줘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뒤를 풀어서 뭐 트위스비 에코 같은 경우도 항상 아마 피스톤 필러 형식의 만년필을 구매를 하시면 웬만하면 그 뒤에 노브를 풀어가지고 구리스를 바를 수 있는 도구가 들어있어요. 몽블랑은 안 들어가 있던 것 같은데 오로라도 안 들어가 있네. 그러고 보니까 맞나? 근데 아무튼 그 트위스비 에코에는 들어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뒤에 노브를 풀어가지고 하는 방식인데 이게 익숙해지면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처음에는 매우 어렵거든요. 손이 그래서 오히려 안 쓰시는 사실 편한 걸로 따지면 컨버터 방식이 그러고 보니까 제일 편한 것 같은데 저는 왜인지 피스톤 필러를 좋아해서 그 구리스나 이런 것들을 발라주는데 근데 대신 매번 바를 필요는 없고 정말 사용할 때 딱 그 노브를 돌릴 때 손에서 빡빡하다라는 느낌이 확실히 든 때가 있거든요. 그때 세척을 하고 발라주면 되는 거라 그렇게 자주 발라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난이도가 아주 높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귀찮은 건 사실입니다. 트위스비 에코라든지 하는 것에 노브를 순서대로 해가지고 구리스 바르는 방법 같은 경우는 제가 베스트펜 그 유튜브 채널에서 본 적이 있거든요. 아주 쉽고 천천히 알려주셔서 저도 그거 보고 따라 했었어요. 그때 초보 때. 지금도 아마 다시 해야 될 땐 다시 봐야 될 수 있습니다.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 찾아서 한번 보면서 하면 따라서 하면 충분히 할 수 있고 또 내가 쓰는 펜이니까 그런 관리하는 방법 같은 거는 틈날 때 뭐 그걸 다 외우고 있어야 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틈날 때 찾아서 볼 수 있는 정도로만 하면 될 것 같고 실제로 그렇게 자주 바르지 않아도 되는 것 같아요. 특히 뭐 한 가지 색깔 잉크를 사용하시는 공부용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잉크 채울 때만 노브를 쓰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할 일은 없고 이제 세척해가면서 자주 막 바꾸고 이렇게 하면 좀 할 때가 생기더라고요. 다음 잉크 충전 방식도 제가 좋아하는 방식인데요. 근데 왜 좋아하는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봤는데 모르겠어요. 그냥 시원시원해서 그런지 피스톤 필러도 그렇고 플런저 방식은 정말 편합니다. 그 완전 압력으로 탁 잉크를 쭉 빨아들이는 형태고 대부분 플런저 방식은 적어도 불투명, 대부분은 투명 형태의 그 모양새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잉크병에 말 그대로 펜을 담궈서 뒤를 쭉 잡아 뺀 다음에 꾹 누르면 택각하고 걸리는 순간 그 압력으로 잉크가 쭉 올라와요. 그래서 어떤 펜이든 한 방에 잉크를 채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게 플런저 방식의 장점인 것 같고 또 대부분 데몬 형태의 배럴이기 때문에 눈으로 잉크가 들어오고 또 점점
사용되는 그 양이 직관적으로 볼 수 있어서 편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의 장점은 세척할 때 편해요. 세척할 때 그냥 쭉 빼고 다시 꽂고 쭉 빼고 다시 꽂고 해서 맑은 물이 될 때까지 하면 배럴 청소는 그냥 쉽게 되고, 닙 같은 경우는 이제 피드가 있으니까 좀 미지근한 물에다가 좀 둔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세척을 해야 되지만, 그 잉크통 같은 경우는 눈으로 딱 보여서 그냥 시원시원하다, 그래서 좋아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것만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플런저 방식은 많이 사용하진 않는 것 같아요. 일단 저도 만년필 중에서 플런저 방식이 몇 개 없기도 한데, 제가 아는 걸로 몇 개 없는 거지 많을 수도 있는데, 대표적인 걸로 하면 트위스비의 R700R이 될 거고요. 그리고 그 파일로트의 823 모델도 플런저 방식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세척이랑 잉크 충전 같은 게 한 번에 팍 되기 때문에 좋은데, 단점도 또 명확하게 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피스톤 필러랑 똑같은 방식이죠. 컨버터처럼 분리가 돼서 잉크를 뭐 다양한 주사기로도 주입할 수 있고, 이런 형태보다 펜에 완전히 귀속되어 있는 상태로 펜 전체로 충전을 해야 되는 충전 방식의 경우에는 잉크병이 너무 작거나 아니면 반대로 펜이 너무 크면 그 잉크를 전부 다 담을 수 없기도 하고, 이게 잉크를 충전하려면 기본적으로 피드가 잉크에 담겨야 빨아들여지는 역할을 하는데, 잉크량이 얼마 없거나 그럴 경우에는 좀 빨아들이는 게 힘듭니다. 그리고 얘는 한 번 힘을 탁 줘서 해야 되는 거라 두 손으로 잘 잡고 딱 눌러야 되거든요. 그냥 괜히 까분다고 한 손으로 하다가 보면 잉크병을 없는 대참사를 경험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요럴 때는 이게 아마 별도의 잉크팟 같은 게 얘도 따로 팔아요. 플런저 방식으로. 근데 가격이 막 5, 6만 원 되더라고요. 근데 트위스비 700R도 전용 팟이 있는데 걔는 그 정도까지는 안 했던 것 같은데, 약간 잉크팟이 생각보다 비싼데 아직까진 사지 않고 버티고 있고, 저는 그래서 전에 제가 한번 살짝 다른 펜 소개할 때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잉크 조금 남았을 때는 요게 이게 화장품 사면 얼굴 마사지하는, 얼굴 이렇게 압력 줘서 마사지하는 그런 거거든요. 약간 부왕의 원리처럼. 근데 그런 건데 안 쓰니까 요걸 제가 받침대로 만들어서 소량만 남은 잉크를 충전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피스톤 필러랑 플런저 방식은 잉크량을 한 번에 많이 충전할 수 있고 또 직관적으로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관리 부분이나 소분병의 잉크 아니면 소량 남은 잉크를 충전하는 데는 좀 맞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컨버터랑 다양하게 가지고 있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그 외에도 빈티지 펜에서 많이 보실 수 있는 에어로매틱이나 뭐 드롭 스포이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양한 방식의 잉크 충전 방식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현대의 지금 현행 펜들은 대부분 카트리지나 컨버터 형식을 많이 차용하고 있고, 일부 펜에서는 시그니처로 피스톤 필러나 플런저를 많이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은 컨버터 방식이에요. 근데 저는 컨버터보다는 피스톤 필러랑 플런저 방식을 선호하긴 하는데, 그건 그냥 제 개인적인 취향입니다. 잉크를 많이 쓰지도 않으면서 잉크가 많이 들어가는 잉크 주입 방식을 좋아한다는 게 참 아이러니하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식들이 있지만 현행에서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잉크 주입 방식들을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봤고, 이미 펜을 많이 사용하시는 만년필 유저께서는 이런 방식들은 대부분 다 아실 거라 이 영상이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혹시 입문자분이 이렇게 알고리즘에 어떠한 영향으로 알 수 없게 제 영상을 보게 됐을 때 요런 잉크 충전 방식이 한 번 정도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마음으로, 저도 입문 때 초보 시절에, 뭐 지금도 초보를
아닌 건 아니지만, 아는 게 없지만, 초보 시절에 좀 이런 것들이 하나로 이렇게 보여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느낌이 있어서 그런 걸 찾아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잉크잉크님 영상을 그래서 좀 많이 보게 됐는데, 저는 막 정보가 이렇게 엄청 전문적이진 않잖아요. 아시다시피. 그냥 제가 아는 선에서, 제가 관심 있게 찾아본 선에서만 알려드리고, 저랑 취향이 비슷한 분들이 참고하실 만한 밴드를 많이 소개하고 있는데, 요거는 그래도 조금 쓸모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빨리빨리 얘기하고 영상을 길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는데도 영상이 생각보다 좀 길어지는 것 같고, 다음에는 제가 또 소개해드릴 밴들이 아직까지 많이 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음에는 또 제가 산 것 중에 괜찮고 예쁜 거 있으면 다시 정리해서 자랑하러 오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긴 영상 외진곡까지 오셔서 들어주셔서 맨날 들어주신다고 얘기하는데 아무튼 들어주시고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